이 영상에서는 제가 4년의 시간 동안 창업을 하면서 배웠던 거를 다시 창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4년째 제가 만든 플랫폼에서 예술 클래스를 판매하고 있는 이전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망설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일 건데요. 시간은 바로 금입니다. 이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에 속해서든 프리랜서로든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또 돈뿐일까요? 회사원이라면 이미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창업을 했을 때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프리랜서라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돈보다도 이런 경험적인 측면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창업을 이미 정말 잘해오고 계신 선배님들이시라면 이 영상을 조용히 스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창업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창업 아이템일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속한 시장의 크기가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커야 된다, 이 개념은 비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제가 했던 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술 분야에서도, 공연 분야에서도, 연극 분야에서도 클래스를 파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딱 들어도 작은 시장이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의 규모도 쉽게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연간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거보다 좀 더 큰 시장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의 경우에는 미술시장, 미술품을 판매한 판매액으로 시장을 측정하는데요. 그 대표님의 경우에는 미술시장에서 미술 작품을 파는 일을 하겠다,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경우에는 제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그냥 공연예술 전체를 통틀어도 한 5천억이고 미술시장을 통틀으면 한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딱 봤을 때 시장 전체를 다 먹어도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몇십억이 될까 말까 한 연기 클래스를 파는 플랫폼, 그리고 시장을 다 먹었을 경우에는 7천억을 팔 수 있는 미술 플랫폼, 이 둘 중에 당연히 큰 건 미술 시장일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관심 바뀐 예술 이야기만 했다면 제가 다른 서비스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육아 도우미 서비스인 째까가거, 그리고 모바일 세탁, 그리고 수선 서비스인 런드리고, 이거 2개를 비교해보면은 째까가거의 경우에는 육아를 하는 육아맘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런드리고의 경우에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탁을 해주는, 세탁을 가져갔다가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딱 들으면 또 어떤 게 커 보이세요? 당연히 세탁, 1인 가구랑 육아맘의 그 수가 딱 생각해도 세탁이 좀 더 큰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좀 큰 시장을 겨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의문은 근데 그런 큰 거는 뭔가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2배가 크면 2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작은 서비스라고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것처럼 정말 작은 서비스, 그냥 제가 학원을 하고 싶었다면 그냥 학원에 만족하면 되는데 이걸 뭔가 키우려고 하는 그 노력과 정말 큰 시장에서 큰 걸 겨냥하고 하는 것의 노력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시장의 아이템을 선택하셔라. 그래야 내 서비스를 알아봐줄 사람들이 많고 제가 미끼를 던졌을 때 어머 저런 게 있네 하고 반응을 해줄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미끼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창업을 한다면 무조건 시장 사이즈를 먼저 보고 시작할 것 같아요. 저의 흥미도 당연히 흥미와 제가 풀고 싶은 어떤 문제,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풀고 싶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큰 시장을 겨냥했나,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넘어갈게요. 2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에서 시장 큰 걸 하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만 크면 장땡이냐?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를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라면 나는 이 정도 돈을 지불할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단 말인데 그렇게 느끼는 서비스의 기준이 뭐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2가지예요. 그 고객들이 정말 자주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뭐 하루에 1,000원이라도 계속 찾아오게 만들어서 돈을 쓰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가끔씩 찾아오는데 가끔씩 찾아올 때마다 막 되게 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 두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두 개에 다 해당되면 정말 좋겠죠? 자주 오는데 더 큰 돈을 막 소비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저희 서비스는 연기 클래스입니다.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누군가 굉장히 큰 욕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우리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사실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은근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공짜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대다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금액이라도 난 해볼 거야. 내 꿈은 연기자였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해보겠어 하는 사람도 큰 돈을 지불하고 딱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두 개 다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오지도 않아. 큰 돈을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 서비스를 까게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4년 동안 운영을 잘 하고 있답니다. 와보세요 여러분. 제 거 얘기하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걸 가져와 볼게요. 째까 낙어, 육아, 도우미 서비스예요.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간절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이것만큼 정말 긴박한 사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느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런드리고, 이것도 만약에 저 정말 바쁘거든요. 육아도 하고 사업도 하느라 정말 바쁜데 돈에 그런 제약이 없다면 정말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세탁기, 건조기가 있다 해도 건조기 넣는 것도 좀 귀찮고 건조기 빼서 또 개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인 제가 느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앞서 말했던 시장의 크기,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도 커야 된다. 이건데요. 그 고객이 느낄 가치를 그럼 사전에 내가 창업하기 전에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냐?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막 대단하게 해보지 않아도 고객의 입질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조금씩 해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남기는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팀입니다. 팀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뭔가 스타트업, 창업하면은 막 젊은이들이 막 3-4명이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밤을 새가면서 막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 최대한 1인으로 존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 차차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금 시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대단한 어플을 만들어서 대규모 광고를 하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걸로 이제 시장을 테스트하고 고객과 만나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이거를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진짜 고객들이 미친 듯이 갑자기 막 웹사이트로 들어오고 웹사이트 다운되고 고객들이 막 저 이거 살래요 막 이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1인으로 좀 더 효율화를 해볼 수 없을까? 정말 궁리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팀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원은 내 역할과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자예요. 그러면은 기획자를 또 뽑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2명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기획자가 2명 있으면은 오히려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산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획자라면 어떤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기술과 뭔가 기획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형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혼자 최대한 존버를 해라, 이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들 아실 수 있는데 그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께서 초반에 배달의 민족으로 고객이 주문을 넣으면 직접 그 주문을 가지고 다시 그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하셨을 정도로 약간 노가다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초반에는 돈이 없고 인력이 없을 때는 그 노가다를 해가지고 고객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는지 이게 지속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처음부터 팀원과 함께하는 걸 추천하지 않냐면 사실 처음에 이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팀원과 창업이 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필요한 팀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고 이게
팀원과 나의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생각이 정말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사업이 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이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추구하는 사업의 미션, 뭐 방향성이 다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이에요. 초반에는 벌리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돈이 계속해서 벌리지 않으면 이 두 명이 내가 더 일을 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삐딱한 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좀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혼자 존버를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초반부터 팀원을 모집하고 추가로 모집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추가로 모집하고 또 추가로 모집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팀원이 3명에서 지금 0명이 됐어요. 최근에 3월 달부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축소를 하면서 팀원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매번 팀원과 이별을 할 때마다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큰 타격이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애초부터 팀원을 모집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혼자서 시장을 먼저 파악해보자, 그리고 고객을 먼저 만나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 될 때 대비해서 그때 가서 팀원이 안 구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틈틈이 네트워킹 데이, 막 기관이나 투자사들이 진행하는 네트워킹 데이 같은 거 가서 당신은 누구신가요? 명함도 좀 받고, 당신은 어떤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어떤 기술을 가지셨나요?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네트워킹을 많이 참여해 보셔라. 그리고 잘 됐을 때 그분들 중에 같이 해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 말도 점점 빨라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하면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가치를 크게 느낄 아이템이어야 된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되고 고객이 정말 원해야 된다. 이거를 진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팀원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혼자 존버를 해라. 물론 시장의 반응이 올 때까지. 돈 벌고 팀원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내 사업이 이래서 안 됐구나 라는 다시 한번 뭔가 거울 치료를 받는 느낌이라서 마음이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얼른 씻고 자야겠어요. 영상을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했던 말 중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